안녕하세요, 학생입니다. 인상가 요거 2022년 1분기 실적 발표가 올라와서 재무제표에 관한 것들을 알아볼 건데요. 요거는 인상가는 내용이 생각보다 짧아서 한번 보자. 몇 페이지짜리고 100페이지에서 97페이지에서 138페이지까지만 보면 돼. 한 40페이지만 보면 되니까 40페이지 한 방에 쫙. 오케이. 요약 재무 정보, 연결 재무 정보, 연결, 그리고 또 뭐 별도 재무 정보. 별도는 지 혼자, 연결은 지가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그러니까 연결, 얘들은 별도와 연결을 구분하려 그러니까 얘들 매출액이 85억인데 별도도 얼마야? 매출이 84억이니까 그냥 연결로 보면 된다 해서 연결만 볼게. 유동자산, 자산, 부채, 자본, 요 세 개의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을 자산이라고 한다. 그러면 부채는 빌린 거, 갚을 것도 부채지, 미리 받은 것도 부채고, 줄 것도 부채고, 외상값도 부채지. 자, 그러면 자본은 내 거, 회사 자본으로 산 거, 뭐 내 거, 내 소유, 회사 소유, 미리 사놓은 거, 회사 소유 땅 이런 것들 다 자본일 수 있겠지. 자본. 그게 현금으로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부채에서 자본을 나누면 부채율이 나오고, 유동 비율은 유동 자산에서 유동 부채를 나누면 유동 비율이 나오고, 당좌 비율은 유동 자산에서 재고 자산을 뺀 금액에서 유동 부채를 나누면 당좌 비율을 나오고, 당장 쓸 수 있는 현금성 자산. 유동 비율은 유동성, 1년 안에 현금을 바꿀 수 있는 비율. 요 388억에 150, 250% 있다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지, 맞지? 자, 그럼 유보율은 자본 항목에서 자본 잉여금과 이익 잉여금을 합한 금액에서 자본금을 나눈 값. 그러니까 유보율이 1400%라는 거 14배가 있다. 자본금의 32억이 14배가 현금으로 있는 게 아니라 회사에 녹아들어 돼 있다. 14배만큼 팔 수 있다. 자본금이 쌓여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뭐 얼마 전에 했던 LX 인터넷 쉔페 같은 경우는 몇 프로였더라? 유보율이 9600%. 짱나지? 9600%. 거의 100% 이상을 쌓아두고 있다는 거지. 또 폴어비스는 몇 프로였더라? 유보율 10,000%. DNC 미디어 유보율 얼마더라? DNC 990%. 그러고 뭐 또 한세실업 얼마더라? 유보율 2300%. 500% 정도만 돼도 뭐 적당하다라고, 유보율이 유동성이 풍부하다고 하는데 뭐 1400%니까 풍부하다, 넘치는 거지. 자, 자본은 그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이 자본이니까 자산은 부채와 자본을 합친 거 이렇게 돼 있다. 자, 자산에 유동이 붙으면 1년 안에 현금을 바꿀 수 있는 것, 자산에 비유동이 붙으면 1년 안에 현금을 바꾸기 힘든 것들, 그리고 부채에 유동이 붙으면 1년 안에 갚아야 되는 거, 부채에 비유동이 붙으면 1년 장기성 부채들. 자, 그렇게 하면 되지. 자, 넘어가고. 자, 또 이제 재무 상태표에 대해서 이제 재무에 대한 상태를 표로 해놓은 거, 얼마는 얼마 있다, 얼마 있다. 칠해놓은 게 작년보다 조금 증가한 거를 칠해놨는데, 나머지는 뭐 조금 감소하든지 그냥 비슷해서 그냥 넘어가는 거고, 현금성 자산 조금 감소했고, 뭐 기타 유동 별 차이 없는데, 재고 자산이 93억에서 102억으로 한 9억 정도 올랐고, 유형 자산 422억에서 438억, 한 8억 정도 증가했고, 기타 비유동 금융자산 13억에서 14억, 1억 정도 올랐고, 기타 비유동 금융자산 37억에서 39억, 조금씩 올라 2억씩, 1억씩 올라고. 매입 외상값 6억 9천에서 8억 9천, 2억 올랐고, 맞지? 단기 매입 채무, 매입 채무 속에, 매입 채무는 외상값인데 매입 외상값 안에 단기적으로 빨리 갚아야 되는 게 5억 4천에서 7억 5천으로 한 2억 천 올랐네, 맞지? 이렇게 덩어리가 작아, 얘들. 기타 유동 금융부채 30억에서 54억, 요거 조금 올랐고, 사채 129억 쓰던 게 131억, 뭐 2억 올랐는데, 맞지? 뭐 별 수치가 별 변한 게 없어. 주식 발행 초과금, 납입 자본금, 보통주 자본금, 보통주 자본금은 액면가 곱하기 주식수, 주식 발행 초과금은 발행가에서 액면가 곱하기 주식수를 요만큼 뺀 금을, 나머지 금액을 주식수만큼 곱한 수치가 258억인데 263억이 됐다. 얘들은 뭐 사채를 발행했는 게 전환되어서 다시 주식으로 들어온 것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자본금이 증가했는 거. 이익잉여금이 얘들이 의외로 이게 감소됐다. 이익잉여금, 쉽게 말해서 결손금이 감소됐다는 거는 뭐다? 까먹었다는 소리지. 돈을 까먹으면은 어디서 메꿔야 되잖아. 그러면 있는 돈에서 까먹거든. 어디에서 제일 먼저 차감되는 게, 만약에 적자가 되면 이익잉여금 항목에서 제일 먼저 차감되고, 요거까지 다 까먹으면 요게 마이너스 되고 벌게, 그러면 자본금 항목에서 또 까먹기 시작해.
이게 주식 발행 초과금 쪽에서 까먹기 시작하지. 그러다가 어디 된다? 그 자기 총 자본의 50%가 뭐 넘어가면 뭐 자본 잠식이 당한다 하면서, 그럼 자본 잠식이라 말 들어봤지? 그런 식으로 된다. 자본이 잠식 당하고 있다. 자본이 갚을 돈보다 빌린 게 더 많다, 이런 거 있잖아. 그래 되면서 부채율이 높아지면서 돈을 네 돈도 없는데 어떻게 내 돈 갚을래? 아니다 돈 들어온다 구라치고 막 빌리는 거. 친구들끼리 아는 사람끼리 빌려주면 안 돼. 안 받을 생각하고 빌려주든지 아니면은 적든지. 언제까지 적는다, 이제 그런 거 있잖아. 차용증 적고 빌리가라 하면 그래도 빌리가는 사람 있고, 차용증 우리끼리 무슨 차용증이고 그럼 안 빌려줘도 돼. 그리고 쟤한테는 안 받을 생각이다 그러면 빌려줘도 돼. 그거 아니면은 그냥 차용증 다 써라, 공증까지 다 받아라. 어떻게든지 받아내야 된다. 자, 포괄 그렇게 이건 보고 뒤에 가면 또 한 방이 또 나오니까 요걸 보고 올까? 자, 보고 오자. 이거 보면은 이제 주석으로 들어가서 바로 그거 재무상태 빼면 보면 되는데, 김윤세 지분이 29.9%, 인산농장이라고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지분을 90% 가지고 있다. 자, 얘들은 덩어리가 좀 작아가지고 뭐 이렇게 볼 게 없다. 얘들의 금융자산이 요번에 들어온 수익이 이자로서 상각구 원가 측정해서 이자 들어온 게 1억이고, 상각구 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에서 이자가 나간 게 3억이다. 그러니까 이자로 들어온 게 1억이고 이자로 줘야 될 게 3억이다라는 소리지. 자, 현금성 자산은 70억 정도를 예금으로 넣어놨고, 연체되지 않는 채권이 한 8억이다. 총 9억 4천 중에 8억이다라는 거 한 80몇 프로 되겠다, 맞지? 연체되지 않는 거는 기간 되면 꼬박꼬박 받는다. 연체된 게 1년 초과된 게 한 6,100만 원치, 3개월에서 6개월 한 1,000만 원치. 얼마 안 되지, 맞지? 8억 중에, 9억 중에. 기타 금융자산은 단기 금융상품으로, 정기 말에 217억씩인데, 이번에는 단기 금융상품으로 202억 정도가 단기 금융 상품으로 있다. 그래서 유동 금융 자산이 205억 정도 된다. 또 뭐냐면 재고 자산은 제품 10억치 했다가 요번에 11억으로 증가했고, 원재료가 13억에서 15억으로, 그러니까 얼마 안 증가했어. 제공품 만들고 있는 게 61억에서 66억으로. 그래서 총 93억에서 102억, 한 9억 정도 증가한, 재고 한 9억 정도 증가한 요 정도. 유형자산으로 요번에 쓴 게 비품사인데 3,200만원, 시설장치 280만원, 기계장치 1,500만원, 사행권자산, 리스자산이라고 하지 4,700만원, 건설 중인데 13억, 그래서 총 14억을 요번에 취득했다, 썼다라는 소리지. 그래서 유형자산이 430억이 되었다. 자, 장기차입금 연도별 상환계획, 장기차입금 기간을 두고 찬찬히 갚는 돈이 22년도에 53억, 23년 4억 5천, 24년 이후 84억, 그래서 총 142억이 있다. 전환사채 7회, 8회, 8-2, 8-3 무보증 전환사채 IBK 투자증권 요거하고 합쳐가지고 뭘 만들었다 그랬잖아, 맞지? 그 코스닥에 상장했다 그랬잖아. IBK 투자회사하고. 그게 2022년에 만기가 돌아온다. 만기가 돌아온다는 거는 전환사채를 발행한다는 거는 뭐고, 전환사채 CB 컨버터블 본드, CB 전환사채, 교환사채, EB 전환사채, EB 교환사채, 익스체인지 본드 전환사채, 전환사채, CB 쪼가리, 이 종이 쪼가리 하나를 가져가면 나중에 주식으로 바꿔주든지, 그 한 주에 얼마씩 주식으로 바꿔주든지 혹은 돈을 주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그게 얼마? 13억치, 39억치가 이때 돌아온다. 39억치만큼 주식을 이 사람들이 이제 전환사채를 발행할 때 팔 거거든. 뭐 2천이면 2천원, 3천이면 3천원, 1,000원이면 1,000원. 그 시가에 지금 주가가 얘들이 2,500이라 그러면 지금보다는 싸게 투자자 입장에서, 내가 투자자야, 인상가가 투자자야, 야 돈 좀 빌려도, 야 전환사채 발행해라, 한 주당 한 1,500원 하자. 1,500원 안 되겠다, 2,000원 안 되겠나, 너들 주가 보니까 2,000원 아니고 우리가 1,800원이면 내가 빌려줄게. 그만 1,800원 계약을 하는 기라. 그래서 5년간 쓰는 거 아니면 3년간 쓰는 거, 그 사이에 이자는 꼬박꼬박 받고, 인상가가 이자도 지급해야 되고, 나중에 3년 뒤에 13억치 혹은 40억치 그 주식을 살 수 있는 선택권을 주는 거지. 그 1,300원에 얼마였나, 1,800원에. 그래서 1,800원에 만약에 이 사람들이 그 현금은 안 가고 주식으로 가져간다 그러면 이만큼의 빌려준 돈만큼의 자기가 책정했던 금액을 살 수 있는 거지. 그럼 그 샀던 주식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시중에 풀릴 수 있다. 그러면 주주 입장에서는 졸로 짱나는 거지. 기존에
주식이 있는데 거기서 더 불어났으니까 값어치가 세상에서 물건이 적어야 값어치가 올라가는데 자꾸 물건이 불어나. 너도 가지고 있고 얘도 가지고 있고 자도 가지고 있고 계속 불어나. 그럼 값어치가 떨어진단 말이지. 그래서 어찌 보면 얘들은 봐봐. 자본 유보율이 아까 전에 얼마였어? 자본 유보율이 1,400%인가 그랬잖아. 맞지? 1,400%나 있으면서 13억 발행하고 39억을 그때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이걸 발행할 때 보통 3, 4년, 2, 3년 혹은 5년 이렇게 전환권 돌아오거든. 근데 이때 뭐 13억, 39억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짜증 날만 하겠다. 맞지? 주주 입장에서는. 굳이 13억짜리 때문에 이건 무보증 사묘사채네. 무보증은 그냥 전환사채가 아니고 이자 주면서 빌리는 거 맞지? 전환사채가 요거 그거 주면서 하는 거거든. 뭐 이렇게 주식을 바꾸는 거. 요거 무보증 사모사채 이거는 이자만 줄 걸. 그리고 삼성증권 요 주식이 있네요. 120억짜리 요런 거. 요런 거는 120억만큼 주식이 풀린다는 소리거든. 그러니까 요거는 생각하기 나름인데 자본 유보율도 빠방한데 굳이 사채를 발행할 필요 있나? 뭐 이런 거 있지. 그 저들이 있는 자산을 팔면 되잖아. 맞잖아. 자산 있는 거를 현금으로 바꿔가 회사를 돈을 굴리면 되잖아. 그래가 돈을 굴렸는데 유보율이 지금 1,400%인데 한 그걸 500% 맞춰놨어. 그러다가 뭐 좀 또 뭔가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으면 사채를 발행하면 되잖아. 그 뭐고 신주인수공부 사채 주주들을 주주 우선순위로 제3자 우선하지 말고 누굴 딱 찍어서 하지 말고 주주들한테 서한 돌려가 맞지? 우리가 이제 요렇게 투자하려고 하는데 야 너들 사라. 그러면 우리 이렇게 투자한다. 평상시에 이 회사가 그걸 잘했으면은 주주들한테 배당도 잘 주고 실적도 적절하게 공시하고 뉴스도 잘하고 주주를 위해서 뭔가 뭐 이렇게 투명하게 했으면은 그래 우리 회사 투자한다고 하는데 투자해야지. 나도 더 사야지 이 할 낀데 평상시에 속고만 살든지 속이고만 있든지 뭔가 이렇게 꾸리뭉실 하든지 하면은 이 뭐 진짜가 이렇게 하면서 맞지? 안 사겠지? 그러니까 뭐다?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다. 그럼 누가 먼저 가야 되냐? 회사 입장에서는 회사가 먼저 가야지 맞지? 회사가 먼저 투명해야지. 그리고 우리나라 시스템 자체가 얼마 전에도 아모레퍼시프행 뭐 30억 뭐 회계 사건 터지고 뭐 이렇게 막 터지잖아. 그러니까 이게 금융 범죄에 그거를 굉장히 강하게 해야 된다니까. 한번 하면 완전히 폐가망신하고 회사가 박살날 정도로 해버려야지 이제 다시는 그걸 시도할 생각 자체를 안 하지. 그래도 할 생각을 하겠지만 야 이거 봐라. 그리고 이거는 또 120억씩 이렇게 발행하는 거 어찌 보면 120억이 많을 수도 있지만 지거 자산 팔아도 되잖아 맞지? 그러면 120억 아니고 조금 적게 발행할 수 있잖아 사채를 맞지? 그렇게 말을 뭐 얘기하다 이래 됐노? 하여튼간에 봐봐라 49만 주가 4억 9천인이 보통주로 전환되었다. 요 4억 9천이 보통주로 전환됐다. 그러니까 요만큼의 주석이 불어난다는 거지. 주식이 120억짜리 보장 수익률 0.5%를 보장해주고 21년에 발행했네. 21년 12월에 그러니까 몇 개월 전에 발행했다. 이거 사채를 발행해가 120억 땡기면서 24년에 한 주당 2,200원에 살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게 아니라 2,200원에 계산해가지고 120억 2,200원에 120억이면 얼마고? 120억 1억 2천 10억 2천 120억 나누기 2,201원은 540만 주가 시중에 풀릴 수 있단 말이야. 540만 주가 2024년에. 그럼 지금 주식 수가 얘들이 얼마고? 3천만 주인가. 그런데 4천만 주 가까이 되겠네 맞지? 짱 난다니까. 이런 게 짱 난다라는 거지. 이게 얼마 전에 120억 땡기기 위해서 이게 사채를 발행한 거잖아. 자본이 1,400%가 있는데 왜 사채를 발행하냐고. 그러면 저들이 말하겠지. 이거는 돈 굴리기 뭐 힘들고 은행에서 뭐 짜증 난다는 거지. 그런 게 경영 마인드에 다 녹아 들어갈 수 있다.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지 돈인데 지 돈은 안 쓰고 지 주머니 건 안 쓰고 그런 거지. 내 친구하고 밥 먹을 때 보면 이렇게 음식이 있어. 지 밥그릇에 일단 반찬 2개 올려놓고 딴 반찬부터 먹기 시작해. 이건 나중에 먹으려고. 지 건 안 먹고 뭐만 자기지. 저그 회사의 그 자산을 팔고 돈을 마련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일단 빌려서 왜? 어차피 이거는 가만히 있으면 내 건데 지 거라 생각하는 거겠지. 지 거라 생각 안 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제3자가 봤을 때는 이걸 왜 안 파냐고. 그럼 뭐 여러 가지 뭐 말을 하겠지만 그냥 간단하게만 봐더라도 지 거 팔아도 되는데 지 거를 안 팔고 너무 거 뭐 저 먼저 먹고 이건 지 거라 생각 안 하는 거야. 이건 지 거라 생각하고
다른 공룡 방차는 지 거라 생각을 하는 거지. 나 지 거라, 그것도 지 거라 생각하는 거지. 다 지 거고, 다, 요거는 완전히 내 거고. 그러니까 회사 자산은 내 자산. 그러니까 회사 자산을 팔면 안 되고, 일단 땡겨와도 뭐 회사가 망하지만 않으면 또 언젠가 갚으면 뭐 되니까. 얘들은 회사 대주주 입장에서는 주가가 올라가든 말든 상관없잖아. 회사를 팔 건 아니니까. 대주주 입장에서 회사 팔진 않잖아. 주식을 팔면 주가가 확 떨어지니까 회사 팔 생각 없으면은 얘들은 그냥 주식가가 올라가든 말든 아무 의미 없다는 거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데도 있다. 그러면 잘 구분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구분하지? 그건 뭐 언론에서 찾아내야 되고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거 맞죠? 이런 걸 할 때는 좀 투명하게 주주들한테 좀 친화적으로 못하는 데는 좀 퇴출되고 막 이런 거이 좀 투자를 좀 기피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거는 한국에서는 조금 부족하다. 그렇다고 한국에서 부족하다고 미국 가서 한다고 미국은 좀 덜하겠지. 덜하지만 있게도 한다잉. 자, 지금 3,200만 주인데 아까 몇만 주나 생각나고 500만 주가 생겨나면 3,700만 주가 되겠네. 4년 뒤에 최소. 자, 미처분 이익 영업이 169억에서 148억. 봐라, 미처분 이익 영업도 있잖아, 봐라. 있는 돈 써도 되는데 안 쓴다는 거지. 야, 그렇다고 얘들이 배당을 얼마 주겠노? 금전에 대한 배당액의 10% 이상 이거 배당을 얘들이 얼마 주겠네, 배당. 얼마 대도 안 할 걸. 명액점 몇 프로? 2.2%인가 그런. 배당도 얼마 주도 안 한다. 자, 또 뭔 얘기가 이래 됐지? 이거 짧게 돼야 되는데 길게 됐네. 비용의 성격을 분류는 뒤에 가면 또 나오니까 다시 이제 또 앞으로 또 가가지고 자, 요거 이제 재무상태표 받고 자, 포괄 손익 계산서는 매출액에서 원가를 떼고 그 판관비까지 떼면은 뭐가 나온다? 영업이익이 나온다. 매출에서 원가 띄고 판관비 띄면 영업이익이 나온다. 영업이익이 12억이 영업이익 12억인데 14% 정도 나와. 근데 얘들의 원가 같은 경우는 34억 40%밖에 안 돼. 원가는 소금 만드는데 원가가 얼마 안 들어간다는 거지. 매출 총이익이 60%가 나오고 그 대신에 판관비가 얘들이 44% 정도가 나간다. 38억. 사람 수작업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그래서 영업이익이 그래도 영업이익이 두 자릿수 14%가 나온다. 금융수익이 요번에 얼마 나왔노? 금융수익이 1억 나갔고 금융비용 3억. 아까 전에 이자 수익이 1억 들어갔고 이자 비용 3억 나갔다 그랬잖아요. 그거네. 기타 수익 2,900만원 들어갔고 기타 비용으로 1억 3천 나왔고 이건 너무 적으니까 패스. 법인세 1억 6천 나갔고 그래서 영업이익에서 금융수익, 금융비용, 기타 수익, 기타 비용, 세금까지 딱 띄면 뭐가 나온다? 단기순이익, 순이익 7억 3천이 났다. 7억 3천에서 주식 수만큼 나누니까 뭐가 나온다? EPS 22원. 이건 한 분기 거니까 1년에 4분기 곱하기 4 하면 88원. 80원. 요번에 88원. 작년에 80원. 저작년에 50원. 저저저작년에 30원. 이걸 다 합치니까 뭐다? 4년 평균이 나오지. 나누기 4. 62원. 올해 대비 62원 대비 올해 대비를 하니까 41%를 상승했네. PEG 그로스 레이쇼는 뭐 어떻게 계산한다? 퍼에서 나누기 성장률을 2표 성장률을 하면은 PEG 그로스 레이쇼가 0.65가 나온다. 그럼 퍼가 얼마 나오냐? 퍼는 88원 그랬잖아. 88원. 88원 나누기 지금 주가 얼마야? 2,400원. 2,410원 나누기 곱하기고 나누기 88원 27배. 퍼가 27배다. 고평가 맞지? 고평가 맞다. 퍼가 27배 고평가 맞다. 근데 ROE는 얼마 나오노? ROE는 순이익 나누기 7.3억에 하면은 안 되겠지? 7.3억은 1분기 거니까 아니면 7.3 곱하기 나누기 자본을 해서 곱하기 4를 하면 되겠지? 그럼 한 5.7 정도 나온다. ROE는 5.7. ROE도 낮다 생각보다. 근데 EPS 성장률을 계산하니까 퍼가 27에 성장률은 41.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소리지. 쫙쫙쫙쫙쫙. 그러니까 4년 평균 대비해서 PEG 그로스 레이쇼가 0.65. 0.65인데 만약에 1년치를 계산하면 88 나누기 80은 10%. 27 나누기 10은 2.7. 1년 EPS 성장률 대비해서는 2.7. PEG를 2.7 될 수 있는데 4년 평균을 한다라면 0.65 나온다. 요거는 생각하기 나름다. 4년 평균 값을 대입하면 가파른 성장률인데 작년 대비해서는 PEG가 얼마? 2.7밖에 안 나온다. 애매하다 맞지? 애매하다. 그래서 PSR 매출 대비 시총에서 나누기 매출 시총 780억이지 매출 얼마야? 84억 매출 올리잖아. 84억 매출 올리는데 그게
매출 1분기 거니까 곱하기 4 하면 4, 8, 32, 4, 4, 16, 330 몇 억 정도 되잖아. 얼마고? 이 매출 85억이에 85 곱하기 4분기 그리고 780억 나누기 340억 340억는 2.29 나온다. PSR은 2.2, 2.3 정도 나온다. 중소기업은 3, 바이오 대기업은 2, 바이오는 8이라 그랬는데 PSR 수치만 조금 저평가고 PG 1년치를 생각하면은 좀 저성장이고 퍼 생각하면은 고평가고 맞지? GPA는 23%. GPA는 아까 말했다시피 원가가 너무 안 들어가서 원가가 어디노? 매출 원가가 34억 40%밖에 안 들어가서 매출 총익 60%나 나오는 상태라서 GPA 수치는 잘 나온다. 요건 애매하다 맞지? 싼 건 아니네. 맞지? 4년 평균이 아니라 이게 작년 값에 대비해서 하면은 이거는 PG가 2.1이 나온다는 게 조금 2.7 애매하다. 자, 그러면 자본 변동표 보면 봐봐. 배당금 13억 정도밖에 지급 안 해. 배당금 25억. 얘들 현금성 자산 70억씩 막 있었잖아. 얼마 있노? 현금성 자산. 얘들 현금성 자산 잠깐만. 70억씩 있는데 배당금도 13억씩밖에 지급 안 해. 근데 뭐 2점 몇 프로 되거든. 전환사채 발행하고. 자, 이제 현금 흐름표를 들어가고 한 방에 또 갈게.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8,700만 원의 플러스가 발생되었고 투자활동 현금 흐름은 1억 7천 투자했다고 나오는데 단기금융상품 처분 125억치, 단기금융상품 취득 110억치, 125억치 팔고 110억치 샀고 유형자산 요게 투자한 거죠. 어찌 보면 유형자산 13억치 샀고 그러고는 뭐 특별히 투자한 거 없고 재무활동 현금 흐름 2억 4천 마이너스인데 유동성 장기부채 갚았고 1억 2천 금융리스 부채 1억 갚았고 배당금 없네. 배당금 없네 여기에. 그럼 요거밖에 없네. 차입금 증가한 거 없고 뭐 갚은 거만 한 2억 정도 됐다. 그러니까 얘들은 영업활동 플러스 투자 마이너스 재무 마이너스인 상태. 뭐 그렇게 크게 흠잡을 것도 없는데 현금성 자산을 보니까 73억이 현금으로 시작해서 70억이 됐다. 3억이 까먹었네. 요 정도. 지금 현금성 자산은 작년보다는 뭐하다 정도. 다시 이제 또 들어가 보자. 자, 매출 아까 전에 봤습니다. 상품 매출이 32억, 제품 매출 49억 해서 85억. 자, 성격별 비용의 성격별 분류는 원가 플러스 판관비를 분류한 거야. 상품 제공품의 변동. 기존에 재고를 마이너스 9억 7천이라는 건 재고를 9억치 썼다. 매입하는데 21억 썼다. 그리고 급여 23억 썼다. 작년 대비 치르는 건 증가한 거야. 복리후생비 3억, 작년 2억 6천 나가는 게 증가. 광고 선전비 4억 9천 나가는 게 5억 천. 기타 비용 20억 나가는 게 22억. 그래서 67억 원가 플러스 판관비가 67억 나가는 게 이번에는 73억 나갔다. 그러면 판관비로 들어가서 판관비에 급여 비슷하고 통신비 2억 6천 나가는 게 2억 9천. 다 비슷해. 운반비가 1억 3천 나가는 게 1억 6천. 광고 선전비 4억 9천 나가는 게 5억 2천. 뭐 이렇게 협회비 1억 2천 1,200만 원 나가는 게 1,500만 원. 그래서 38억 나가는 게 이번에도 38억 7천. 이런 식으로 별 차이 없다. 금융 수익은 아까 이자 수익 이렇게 얘기했고, 얘들 기부금 40만 원. 기부금 40만이다. 작년에 150만 원이고 이거 기부 많이 하던 회사 어디 있더라? 20억씩 몇십억씩 했던 데가 기억도 안 난다. 있었는데 맞지? 기억나나? 기부 많이 했던 회사 있었잖아. 나 기억 안 난다. 하여튼 이거 40만 했다. 40만 원. 40억이 아니고 40만 원. 요번에 기부 40만 원. 작년에는 150만 원. 많이 했다잉. 많이 했다. 또 이거 뭐? 그러고 영업활동이나 자산부채, 매출채권 이게 왜 적혀있지? 재고자산, 계약부채. 자, 넘어가자 또. 영업부분, 지역별. 지역별 매출 보면은 국내 매출이 작년 75억 대비 84억 9억으로 증가. 일본 매출 3,300만 원에서 1억 2천. 캐나다 470만 원에서 690만 원. 스위스 260만 원에서 95만 원 떨어졌고, 싱가포르 100만 원에서 없어졌고, 호주 270만 원에서 없어졌고, 미국 490만 원에서 820만 원. 그래서 총
75억에서 85억으로 요번에 증가된 게 국내 매출이 증가됐다. 해외 매출은 저걸로 어디 코에 붙이겠노 맞지? 배당 지난 6년간 평균 배당 성장은 19%, 순이익이 19%를 줬다는 소리고 26년 7원, 27년 18원. 그러니까 얘들이 주가 자체가 낮으니까 18원, 그리고 18년에 20원, 19년에 30원, 20년에 50원, 21년에 80원. 단기 순이익 증가 이렇게 나왔다 하는데 이게 계산해 보면 5년 평균 2.24%의 배당을 줬다. 2.24 낮은 건 아닌데 하여튼간 2.24. 그리고 미상환 전환사채 발행 19년도에 발행한 게 22년 10월 14일 날 돌아온단 말이지. 얼마 이거? 100억을 전환사채를 발행했다. 얘들 상장 언제 했더라? 7회차 전환가액 1,600원에 그 100억치가 풀린다는 소리지. 그럼 얼마? 32만 주 전환 가능한 주식수. 자, 9회짜리는 21년 12월에 계산한 게 540만 주. 아까 전에 삼성 그거 계산했는 그거는 120만 주 맞지? 그거는 2,200원에 거래됐다. 지금 아까 얘들 주식 얼마더라? 2,000 얼마 했잖아 맞지? 자, 사채를 이래 발행했다. 회사채 3호 요거는 19년에 100억짜리 아까 전에 22년 12월 달 올해 12월에 돌아온다는 거지. 30만 주. 자, 또 뭐 있노? 이거는 미상 공모 사모사채 120 넘어가고. 자, 요거는 17년에 상장했네. 그러니까 상장하고 사채를 두세 번 정도 발행하는 거네. 몇 번씩 발행했네. 400억을 땡겨서 항로와 농공단지 조성 비용을 위해서 400억을 땡겼는데 요번에 400억이에요. 40억을 땡겨서 요번에 40억을 썼다. 실제 썼다. 시설 자금에 100억을 쓰려고 그랬는데 시설 자금에 62억을 썼고 그리고 7회 김영식 무보정 전환사채 19년도에 발행한 게 100억을 땡겼는데 62억 썼고 21년 12월에 발행한 거 120억은 시설 자금으로 쓰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쓰지 못했다. 이 말이네. 맞지? 쥐들 있는 돈으로 쓰지. 이것들 왜 땡기고 날리고. 맞지? 얘들의 매출 채권 대손 충당 설정률은 11%다. 전기 5기에는 6.9%다. 전전기는 11%다. 뭐다? 물건 100개 팔면 11개 돈 못 받을 수 있다. 6개, 7개 못 받을 수 있다. 11개 못 받을 수 있다. 높지? 이때까지 했던 샘표나 뭐 어디야? 그런 데는 2%, 뭐 0점대, 어떤 1차 밴드 이런 데는 막 0점대 막 이런데 얘들의 그거에 비해서는 조금 높다. 11%. 자. 매출 채권 잔액이 6개월 이하가 86%나 차지한다. 자, 재고자산에 들어가면 원재료 15억, 제품 11억, 제공품 66억 해서 총 102억이고 전체 자산의 11%를 차지하고 1.4회다. 1.4회라는 거는 이건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데 365일 나누기 1.4를 하면은 회전율이 나온다. 회전 일수가 나온다. 1.4하면 365일 거의 뭐 얼마고 4, 46, 4, 9, 36 한 1, 이 계산이 안 되나? 365 나누기 1.4는 260일에 한 번씩 재고가 소진된다고 보면 되지. 범주별 금융가치, 공정가치 요거 보면 아까 전에 기타 금융자산, 요 유동자산 200억이 현금성 자산이라고 했던 거. 자, 김윤세 본인의 770만 주 24% 지분을 가지고 있고 ES 인베스터 이거 투자자산. 자, 김윤세 왜 상장을 했지? 김윤세 770만 주 24% 지분. 개미들은 2200만 주 70% 지분을 가지고 있다. 최고가는 22년 1월에 2570원, 최저가는 21년 11월에 1900원. 지금 주가 비슷하지. 자, 김윤세 55년생 30년 근무. 그리고 많이 근무한 게 15년 7개월인데 딱 본 게 나는 아들인가 싶었는데 최대 주주의 관계가 안 적혔어. 김씨고 맞지? 이사. 신기하다. 15년 근무. 자, 임원 등기사 한 명당 3명인데 인당 평균 보수액이 5,800만 원이 아니고 이건 곱하기 4를 해야지. 4, 5, 20, 4, 8, 32 하면 2억 3천 정도 되네. 인당 등기사. 사회이사는 4, 46, 4, 5, 20, 1,700만 원 정도 되고 감사도 4, 46, 1,800만 원 정도 되네. 둘 다 1,800만 원 정도 된다. 정경조 행사가 이거 스톡옵션 신주 인수공모사 신주 인수공모가 이거 스톡옵션 주식을 발행할 때 1,900 살 수 있는 그
뭐 이렇게 권한을 주는 거. 이제 근속연수는 내가 잘라봤나? 직원 205명이고 평균 4.8년을 근무했고 요 곱하기 4를 하면 연봉이 나오지. 4,400만 원 정도 된다. 직원들. 자, 출자금은 36,000. 얼마 안 돼. 회사 작아. 요 타 회사의 인출 현황 뭐 이렇게 요거 투자한 게 7,500만 원 투자해서 지금 3억 6천이 됐다. 7,500만 원짜리가 3억 6천이 됐다는 소리지. 그래서 지금 출자금이 3억 6천이다. 생산 설비 변동, 수동 공장, 플라즈마 절단기, 엑스레이 이물질 검출기, 리젝트 설치 뭐 이렇게 쭉 적어놨고 그 밖에 투자의 의상에 필요한 사항, 복회정, 로고 뭐 이렇게 그거 뭐렇게 해야 되나 이거 디자인, 산업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뭐 그런 것들 뭐 로고 있는 거지, 인산 뭐 이런 것들 지금 요 회사는 애매하다 맞지? 한번 더 짚을까? 요거 부채율은 79%, 유보율 1,400%, 원가는 한 40% 들어가고 판관비는 한 44%, 영업이익은 14%, 당기순이익은 8.2% 정도, EPS는 22원, 1년 예상 88원을 잡고 PER을 계산하면 퍼가 2700, 굉장히 높지. 그리고 4년 평균을 했을 때 대비 41% 상승인데 요거는 4년 평균 대비지만 이거를 4년 평균이 아니라 1년 대비하면은 2년 평균 하면은 PEG가 2.27 하지. 2.2. 굉장히 고평가지. 자, 2년 평균 하면 PEG는 2.27. PSR은 2.2. 이것도 좀 저평가로 보기는 좀 애매한. 요거는 PSR 수치로는 적당한데 PER 수치나 ROE 수치로는 지금 고평가다. GPA 수치는 괜찮고. 자, 얘들이 파는 게 주겸 20억, 알칼리 주겸 3.4억, 중마고우환 3.5억, 홍화시 분말 5억, 장류 4억 5천, 기타 14억, 합 요거 14억이고 상품으로 오리 팔아서 11억, 기타 팔아서 20억. 그래서 총 80억, 4억 매출 올리고 거기서 수출이 1억 4천, 내수가 8억 3천. 그러니까 수출이 의미 없어 지금은. 연구비는 한 2천만 원 쓰고 전기에는 7천만 원 썼다. 이렇게 0.2% 정도를 연기비로 쏟아붓는 회사. 좀 애매하다 맞지? 요 네이버 해서 마무리는 입으로 마무리로.